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권에 누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너무 무섭겠죠. 그렇지? 우리나라도 완전히 안전한 지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요 얘가 지권에 누구요 얘가 전화에 대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무슨 변동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거냐면 지각 변동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지각은 움직이지 않아요. 지각 밑에 있는 누구야 얘들아? 멘틀이 대류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멘틀이 대류를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사실은 멘틀이 흐를 수 있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지만 멘틀은 무슨 성 있는 고체라고 그랬어 얘들아? 유동성 있는 고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이유가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살짝 녹아서. 그래서 이 지각 변동에서요. 이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은 사실 무엇이 되냐? 지구 무슨 에너지예요, 얘들아? 내부 에너지가 바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동력, 힘은 무엇이냐? 라고 쓰면 멘틀의 대류라고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지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가 화산.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스콕산맥이야.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요, 이 스콕이라는 거에서 중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이게 중등부 과정에 없어졌어요, 스콕이.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지각변동, 멘틀의 대비해서 양옆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면 얘가 구부러지면서 올라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구부러지면서 올라오죠. 그럼 다른 지대보다 지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얘들아?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부러져서 만들어진 이러한 산맥을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스콕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멘틀의 대비해서 쟤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화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이 화산 활동에서요. 이 화산 활동의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이 장단점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좀 가로채우기 채우면서 해보시면 되는데 그 장단점이 시험 문제만 되게 많이 나오거나 꼭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화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 자 결국은 지구 내부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얘들아? 자 열에너지의 일부 누구요 얘들아? 규산염 성분들이 녹아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얘들아? 마그마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저 마그마에서도 유독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애가 있고요. 유독가스를 좀 적게 만들어내는 마그마들이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마그마들이 보면 이렇게 완전 뽕긋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쟤네들이 터질 때, 뭐 안 터지면 저대로 가는 건데요. 얘네들이 터질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얘들아? 당연히 화산 누가 분출이 되죠, 얘들아? 가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산가스가 먼저 나오게 되면 저 화산가스 성분에 의해서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 화산가스의 몇에서 얘들아? 70에서 몇 퍼센트는 90%는 사실은 수증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성이 물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원동력을 따질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화산의 존재 여부예요. 여러분들 화성이 차기 지구로 뽑고 있잖아요. 화성을 차기 지구로 뽑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화성에 태양계에서 제일 큰 화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 화산이 폭발하면 누가 나올 거야 얘들아? 수증기가 나올 거니까 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단지 화성은 어디에서 멀어 얘들아? 지구에서 다소 멀어. 그래서 그 나온 수증기가요 상태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물보다는 누구로 남을 가능성이 커 얘들아? 얼음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 차기 지구를 뽑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화산가스의 70에서 90%가 누구예요 얘들아? 수증기고요. 그 외에 어떤 가스들이 존재합니까 얘들아?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이나 이런 가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교실에 이산화탄소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화산가스가 나오고 나서 액체가 흘러내리면서 주변에 누가요 얘들아? 파편들이 막 튀어서 나와요. 이 파편들을 우리가 화산 뭐라고 얘기하고요 얘들아?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폭발해서 흘러내리는 액체 성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액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그걸 용암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화산 쇄설물 튀어나온 고체 성분들이야. 이 고체 성분들이 아주 작은 입자부터 되게 큰 덩어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괴라고 얘기를 해서요. 암괴 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요, 안 커져요, 얘들아? 커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까지 가요, 얘들아? 지구의 대기권에 어디까지 갑니까, 얘들아?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얘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누구를 차단합니까, 얘들아? 햇빛을 무엇해요, 얘들아? 차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가 햇빛을 차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네, 햇빛이 가려지면서 지구가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할 때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화산재가 대기를 덮으면서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산에 대해서 화산이 폭발할 때 이런 것들을 배웠고, 자, 화산이 폭발해서의 장점은 뭐예요, 얘들아? 안에 있는 유용한 광물들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 그래서 화산이 폭발된 토양에 1년이나 2년 지나고 농사를 짓잖아요. 굉장히 농사가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지열 발전 이런 것들 때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 피해가 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화산이 이런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지각 변동 중에 자, 여기저기 자주 일어나는 누구요, 얘들아? 지진. 화산이 일어날 때는요, 지진을 동반하죠. 조심해야 될 건 지진이 일어난다고 꼭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산이 폭발할 땐 지진이 같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지진의 경우에는요, 누구요, 얘들아? 지구 내부의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가 누구요, 얘들아? 진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진의 누구를 볼 거야, 얘들아?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진원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지구 내부의 한 점에서 에너지가 견디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얘들아? 폭발을 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지진이 발생한 시작된 요 지점을 우리가 무엇이요, 얘들아? 진원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와서 만나는 지표면의 지점, 수직으로 올라와서 만나는 지표면의 지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진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앙자가 울릴 앙자야. 그래서 진동에서 앙앙 울린다, 그래서 진앙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피해가 제일 큰 지점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이때 우리는요,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번 지진의 규모는, 그런데 진도는, 이런 표현들이 뉴스에 나와요. 규모가 뭔지를 알고 진도가 뭔지를 알아야 뉴스를 들어도 이해를 할 거야. 자, 이 지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에너지, 이 지진의 사이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 지진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피해의 정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그거를 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진이 가지고 있는 지진의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 얘는요, 피해의 누구요, 얘들아? 정도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걸 진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 동네 이 지진이 일어났어. 이 동네는 모두 다 같은 규모의 누굽니까, 얘들아? 지진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얘들아? 진원지에서 멀리 있는 지대는, 진원지에서 멀리 있는 동네는 피해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똑같은 지진, 즉 같은 규모의 지진이지만 위치가 진원지에서 멀면 진도가 커요, 작아요, 얘들아? 작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볼 수 있어. 이번 지진에, 일본은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지진의 규모는 굉장히 컸으나 진도는 크지 않습니다. 즉 피해는 크다야 크지 않다야, 얘들아? 크지 않았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규모와 진도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진원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진도는 무엇하다, 얘들아? 작다. 됐나요?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진도는 작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친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로마 숫자로 표현하고요. 이 친구는 1, 2, 3 해서 뭐합니까, 얘들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진도와 규모라는 용어들을 써요. 자, 그리고 이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릴 때 우리가 크게 무슨 파를, 얘들아? 지진파의 종류를 나눌 건데요. 이 지진파에 누가 있냐면 P파와 무슨 파가 있어요, 얘들아? S파라는 파가 있어요. 자, 지진파의 P파는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이 P파의 형태가 이렇게 있어. 지진파가요, 요렇게 가는 파가 있어. 지진파가 요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앞으로 가는 지진파가 있어. 요게 무슨 파야, 얘들아? 얘가 P파야. 얘가 무슨 파야, 얘들아? S파야.
그런데 앞뒤로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피파를 우리가 종파라고 얘기하고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진동과 진행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진동이 위아래로 돼. 그래서 진동과 진행이 수직을 이루는 이러한 S파를 우리가 무슨 파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횡파라고 해. 그래서 P파와 S파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얘들아? 배웠어. 종파와 횡파도 배웠어. 지금 니네들이 나한테 소리를 듣고 있지. 이 소리도 일종의 무슨 파야 얘들아? 이 소리도 일종의 종파야. 그래서 파동의 형태는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네가 보고 있는 빛은 어떻게 와요? 이렇게 와요. 빛은 횡파야. 그래서 이 파동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종파, 횡파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쨌든 P파는 종파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얘 무엇이요 얘들아? 빠르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5에서 몇이에요 얘들아? 8km/s 누가 됩니까? 세크예요. 1초에 약 8km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버랜드까지 한 40km 되지 않냐? 강동에서. 그러면 그 40km를 몇 초 만에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야 지진 발생했어. 강동구 니네 대피해. 우리 사실 몇 초 안에 대피하지 않으면 벌써 도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에스파가 좀 더 느려요. 3에서 몇이에요 얘들아? 4km/s 누가 됩니까 얘들아? 세크. 아우어가 아니라 세크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피파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통과 물질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통과하는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요. S파가 누구만 통과해요 얘들아? 고체만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분석할 때 S파가 외액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보고 외액은 무슨 상태가 아니다? 고체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진파에는 크게 P파와 S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얘네들의 무슨 정도, 피해의 정도를 볼 건데요. P파가 빨라요. P파가 빠르면 훨씬 빠른데요. 피해 정도는 S파가 더 큽니다. 우리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집이 있어. P파가 오잖아. 이렇게 와. 그럼 집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져. 맞죠? 그런데 S파가 오잖아. 이렇게 흔들면서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S파가 도착하면 집이 훅 하고 옆으로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 그래서 피해 정도는 S파가 더 커요 작아요 얘들아? S파가 피해 정도는 더 큽니다. P파가 피해 정도가 더 작아요. 자 그런데 이 P파는 고차,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한다라는 저 무서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 지역에서 무슨 파가 와요 얘들아? P파가 와요. 그런데 이 위로 누구야? 해양지각이 끝나고 여기가 바다야. S파는 뭐해? 바다에서 끊겨. 근데 P파는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을 뚫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공기까지 올라와. 그래서 예전에 쓰나미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무엇했어요 얘들아?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지진파가 무엇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덮었어? 섬 하나를 다 덮었어. 그래서 섬 하나를 다 덮어서 구조대원까지 다 죽은 거야. 구조대에 있는 그런 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쳤는데 구조대원이 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요 지진파는 이렇게 좀 무서운 경향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그런 식으로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뚫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네들이 전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지금 배웠어요 얘들아? 얘네들의 지각 변동에 있어서 화산과 누구를 배웠어? 지진을 배웠어. 자, 이 지진이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는 누구요 얘들아? 지진 누구요 얘들아? 발생 누구요 얘들아? 깊이에 따른 누가 있어요? 분류가 있어요. 이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동네 근처 내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해. 그걸 우리가 무슨 지진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천발 지진이라고 해. 조금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어. 중발 지진.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됐어. 얘네들이 출발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얘들아? 신발 지진이라고 해. 그래서 천발 지진은 우리 지표 근처에서 자 지하 몇 킬로미터 얘들아? 70km 사이에서 발생하면 누구예요 얘들아? 천발 지진이. 중발 지진이 70에서 몇이에요 얘들아? 300km. 야 300km는 되게 깊은 거야. 정말 깊은 거야. 거기서 발생한 지진을 중발 지진이라고 해. 그 다음에 몇이요 얘들아? 300km 그 누구요 얘들아? 이하의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을 무슨 지진이라고 그래 얘들아? 신발 지진이라고 해. 그래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면 사실 피해가 크기는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큰 진동이어도 300km 깊이에서부터 지진이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결국 지표에 도달했을 때는 그 에너지가 뭐해? 줄어들지.
마찰에 의해서. 그럼 이제 피해가 크거든요. 근데 원래 규모는 크지 않은 애야. 원래 규모는 크지 않은 애인데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이렇게 천만진이 발생하면 굉장히 피해가 커져요, 작아져요, 얘들아? 그러면 피해가 굉장히 커지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에서 우리 얘네들 보면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멘틀이 대류한다 그랬잖아요. 멘틀이 대류를 하다 보면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오기도 하고요. 돌아서 무엇 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멘틀이 올라오는 곳을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발산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멘틀이 만나서 내려갈 때 뭐 된다 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수렴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네 멘틀이 내려갈 때 누구도 따라 내려갈 것 같아? 표면에 있는 지각도 따라 내려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표면에 있는 지각도 따라 내려가죠. 맞죠? 이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일부 지각은 내려가고 일부 지각은 버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밑으로 지각이 내려갈 때 이때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마찰이 표면으로 전달되면 지진이 되는 건데요. 이 판 하나가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요 지각 하나가 계속 빨려 들어가면 계속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지점이 깊어져요. 그러면 저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별로 우리에게 그닥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산되는 곳과 수렴되는 곳이 있고 지진 저런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둘게요. 됐을까요? 오늘 판 구조론까지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판 구조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자, 판 구조론이라는 게, 자, 지구가 보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되게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워. 내가 애들한테 야 일본이 1년에 약 1.5cm 가라앉아. 그랬더니 어떤 애가 뭐라 그랬냐면 외놈 새끼들 쌤통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웃는 거야. 근데요 일본이 그렇게 다 가라앉고 않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안정적인 지역은 아니야. 그런데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꽤나 가까워 안 가까워 얘들아? 가까워. 자, 왜 그렇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가 별로 없어.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무엇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판 구조론 지구는 약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얘들아? 지구는 약 몇이요 얘들아? 10여 개의 누구로 되어 있다 얘들아? 판으로 되어 있다. 왜 10여 개라는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발견한 건 한 10개에서 12개의 판이야. 그래서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판에 소속된 애들끼리는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판이 다르면 옆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에 따라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웃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판 구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의 구조를 볼 거야 얘들아? 판의 구조를 볼 거야. 자, 판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판과 판이 무엇할 때 얘들아? 충돌할 때 또는 판과 판이 무엇할 때 얘들아? 벌어질 때 이때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요걸 우리가 판의 경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판과 판이 충돌할 때 판과 판이 멀어질 때 이때 화산과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이 화산과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누가 있어요 얘들아? 유독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곳을 화산대 그 다음에 무슨 대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지진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대라는 표현을 한다 얘들아? 화산대, 지진대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야 얘들아 그거? 무슨 양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환자야. 태평양 테두리, 태평양을 고리 모양으로 둘러서 무엇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얘들아?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대. 그래서 고리환자를 써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 테두리 부분에서 그런 충돌과 그 다음에 무엇이요 얘들아? 경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판의 구조를 먼저 배워볼게요. 우리는 지각에서 판이 형성되는 거니까 먼저 지각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봐서 알겠지만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이 있어요, 얘들아?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각 아랫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지각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 내부는 뜨겁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해져요? 차가워져요. 가장 차가워져서 딱딱하게 굳은 게 누구예요, 얘들아? 지각입니다. 그래서 지각 밑으로 가면 멘틀은 좀 말랑말랑한 거 맞아요, 들려요? 아직까지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지각이 끝나면 바로 말랑말랑하냐?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점점 굳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무슨 지각이야, 얘들아? 네, 대륙 지각이에요. 여기가 무슨 지각이에요? 해양 지각인데요. 지각 밑으로 내려가서 일정 공간까지는 멘틀의 윗부분까지 아직까지 무엇합니까? 딱딱합니다. 여기가 지하 몇 킬로미터까지야, 얘들아? 100킬로미터까지야. 이 100킬로미터까지는 지각은 대륙 지각이 최대 깊어봐야 몇이야, 얘들아? 35킬로미터야. 그 밑으로 멘틀을 맞는데요. 100km까지는 아직까지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표에서 지하 100km까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딱딱한 무슨 권, 얘들아?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며 요거를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딱딱하다 보니까 외부 충격이 있으면 쟤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지하 몇 킬로미터까지, 얘들아? 400km까지. 지하 400km까지는 말랑말랑해요. 여기까지 말랑말랑해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권, 얘들아? 연약권. 그래서 멘틀이라고 다 대류하는 게 아니에요. 멘틀 중 연약권 부분에서 열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해서 흘러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얘들아? 연약권 부분이에요. 맞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판에서요, 누구를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요게 무슨 판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무슨 판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해양판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해양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내가 대륙 지각을 가르칠 때도 니네한테 강조했었던 게 있어. 야,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판이 무슨 판보다 두꺼워, 얘들아? 해양판보다 두꺼워. 됐을까요? 근데 무거운 거 누구예요, 얘들아? 밀도는 누가 더 큽니까, 얘들아? 대륙판보다 무슨 판이, 얘들아?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죠. 그래서 나중에 순환을 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친구하고 충돌이 있을 때도 뭐 센 새끼가 이기는 건 맞잖아요. 졌다고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요, 아주 현명하게 상대방을 맞춰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그치? 얘네들도 충돌할 때, 얘들아, 두껍기는 누가 더 두껍지만, 대륙 지각이 더 두껍지만 무겁기는 해양 지각이 더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돌할 때 무거운 판이 어디로 갑니까, 얘들아?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과학의 이치는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을 했을 때 둘이 무거운 정도가 비슷하면 결국 계속 충돌해서 찌그러지고요. 둘 중에 무엇한 애는, 무거운 애는 양보하고 자기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대륙판은 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더 뽕끝 올라오게 되면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 구조론의 입구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이 뒤로 판의 경계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이제 판 구조론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자, 우리 지구는요, 우리 어제 뭐 저기 왔었죠? 지진 그저께 문자 왔었나?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게 안정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막 뭐 특정 나라처럼 그렇게 지진이 원활하진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일본과 가까운 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으로 좀 위험하죠. 그래서 누구야, 얘가 무슨 구조론이라는 것은, 판 구조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는요,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얘가? 지구는 10여 개의 누구로 되어 있다, 얘가?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밝혀낸 판은 12개 정도의 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지구본 같은 데 보잖아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섬이 되게 많아요, 적어요, 얘들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원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도에 모든 섬이 표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물론 오래된 일이지만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 직원이 이렇게 가다가 무엇했어요, 얘들아? 공중에서 비행기가 잘못돼서 이제 추락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진 섬이 지도에 무엇되지 않은 섬이었어요, 얘들아?
표시되지 않은 섬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찾으려고 국가에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못 찾았던 이유가 이 지도에 없는 섬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5년 만에 스스로 탈출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됐냐면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더 밝혀내면 또 새로운 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판의 누구에 따라 얘들아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무슨 변동이 얘들아 지각 변동이 어떤 땅에서는 일어나는데 어떤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일본과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구조에서 얘들아 판의 누구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미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을 배웠기 때문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배운 건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그림 정도는 상식처럼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엇이에요, 얘들아? 위에 떠 있는 땅, 요거를 무슨 지각이다? 대륙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지각,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몇 킬로미터예요, 얘들아? 두께 35km요. 여기가 무슨 지각이에요, 얘들아? 해양 지각이라고 해서 평균 두께 몇 킬로미터예요, 얘들아? 5km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렇게 해서 이 아랫부분이 멘틀인데요. 이 멘틀의 어느 부분 얘들아? 멘틀의 윗부분을 멘틀의 상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 어떤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사고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암기하지 말고 지구는 원래 마그마 무엇이었어요, 얘들아? 마그마 무엇이었죠? 바다였죠. 그런데 이제 공기의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가장 표면부터 굳은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딱딱하게 굳은 게 누구였어요, 얘들아? 지각. 밑으로 가면 좀 딱딱한 정도가 덜 하죠. 그치? 그래서 정말 지구 저 안으로 가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외핵은 심지어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멘틀의 상부인 선생님이 지금 빗금 쳐놓은 부분이 지하 몇 킬로미터예요, 얘들아? 100km까지고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 굉장히 딱딱한 무슨 권, 얘들아? 암석권. 무슨 권이라고 얘기한다? 암석권. 역시나 지각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부분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우리가 무슨 판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암석권이 바로 딱딱한 누구에 해당하냐? 이게 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무슨 판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대륙판. 그 다음에 무슨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무슨 판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앞서 배웠던 것처럼 대륙판은 무슨 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화강 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무슨 암질 암석? 무슨 암질 암석? 그렇지. 해양판은 무슨 암질 암석이었어? 현무 암질 암석. 잘 기억하네. 무슨 암질 암석, 얘들아? 현무 암질 암석. 그래서 역시나 이제 분석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판에 있어서 누가요, 얘들아?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요, 얘들아? 대륙판이 무슨 판보다? 해양판보다 두꺼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해양판이 아래에 있는 이유는 무거워요. 밀도는 무슨 판보다, 얘들아? 대륙판보다 무슨 판이, 얘들아? 해양판이 더 무엇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 조금 무엇해요, 얘들아?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멘틀의 암석권이 끝나면 좀 얘네들이 부드러워지는 무슨 권이에요, 얘들아? 연약권에 해당합니다. 무슨 권에 해당해요, 얘들아? 연약권. 이 연약권 부분이 유동성 있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움직입니다. 이 연약권 부분이 무엇하게 되면서 대류를 하게 되면서 누구를요, 얘들아? 판 부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판 구조론에서 자, 판에 이동하는 원인 판 누구요, 얘들아? 판 누구요, 얘들아? 이동의 무슨 력, 얘들아? 원동력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얘들아? 요거는 누구의 대류입니까, 얘들아? 멘틀의 누구예요, 얘들아? 대류라고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대류, 얘들아? 멘틀의 대류. 자, 그러면 멘틀의 대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얘들아? 그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입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래서 판 구조론, 판의 구조, 판 이동의 무슨 력, 얘들아? 원동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판이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내용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메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암기를 한 다음에 세분적인 거를 가로채우기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누가 있어요, 얘들아? 지진의 분류가 있어요. 자, 지진의 누구요, 얘들아? 분류. 지진을 먼저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누구에 따른 분류만 할 거야, 얘들아? 깊이에 따른 분류만 할 거야. 자, 어느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분류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 그런 지진을 무슨 지진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천발 지진. 아, 얘네들이요. 규모가 크지 않아도 피해 정도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지진이 아니어도 무엇합니까?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요, 어디서 발생을 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무슨 면에서, 얘들아? 지표면에서 지하 몇 킬로미터, 얘들아? 70km까지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깊어지면 우리는 무슨 지진이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0에서 무엇이에요, 얘들아? 300km까지의 깊이를 중발 지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깊어지면 무슨 지진이라고 얘기할까, 얘들아?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지하 몇 킬로미터, 얘들아? 300km 어디, 얘들아? 이하에서 발생할 경우 우리가 신발 지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진에 관련된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 등장을 하게 돼요. 지진이 이렇게 깊이에 따라 몇 종류로 나눠집니까, 얘들아?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발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그닥 무엇하지 않아요, 얘들아? 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지진의 깊이가 깊을수록 좀 우리한테 유리하죠. 자, 그러면 이 판 구조론에서 이 판의 구조론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무슨 들어갈 거야? 자, 지진에 이제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종이를 들고 다녀.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한가운데가 잘 찢어져 테두리가 많이 망가져. 테두리죠. 얘를 가방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막 이러면 테두리가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그것처럼 판도 움직이다 보면 표면, 요 테두리 부분을 우리가 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경계라고 얘기해요. 이 판의 경계 부분이 계속해서 크게 손상이 오면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배웁니까, 얘들아? 판에 누구로 들어가요, 얘들아? 경계에 대해서 들어가요. 판의 누구에 대해서 들어가요, 얘들아? 경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판의 경계에서요, 사실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멘틀이 이렇게 해서 대류를 할 때, 멘틀이 무엇할 때, 대류할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멘틀이 올라온다. 요 경계를 따라해볼까?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발산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발산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발산형 경계. 그치? 자,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네들이 요렇게 돌아서 만나서 멘틀이 내려가요. 요렇게 될 때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서 무슨 형 경계, 얘들아?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해요. 무슨 형 경계, 얘들아? 수렴형 경계. 근데 멘틀이 저렇게 이동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멘틀이 이렇게 해서 무슨 이동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수평 이동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보면요, 없던 땅이 생겨요. 없던 땅이 생기고요, 얘는 있던 땅이 없어져요.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판이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쵸? 여기 봐야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무슨 형 경계라고 얘기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보존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보존형 경계.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첫 번째 발산형 경계를 먼저 가르칠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발산형 경계에서는 무슨 땅이 만들어진다고, 얘들아? 새로운 누가 형성되는 거야, 얘들아?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 마저 틀려, 얘들아?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요. 요런 동네 가잖아요. 굉장히 값비싼 유용한 광물들이 땅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주로 저런 지역은 어디가 아니에요, 얘들아? 인간들이 생활하는 무슨 지각이 아닙니까? 대륙 지각이 되게 어려워요.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산형 경계에서 누가 올라오면, 얘들아, 연약권의 멘틀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륙지가 뚫을 수 있겠어, 없겠어? 대륙지가 너무 두꺼워.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뚫려요.
그치? 그런데 해양 지각은 두꺼워 얇아? 얇지? 그러니까 뚫기가 수월해 안 수월해? 수월해. 그래서 가장 얇은 해양 지각이 잘 뚫립니다. 그런데 해양 지각의 저 깊은 곳까지 우리가 탐사할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다 보니 이런 지형은 맘먹고 탐사하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판의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형 경계가 있어요 얘들아? 발산형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 발산형 경계에서 먼저 선생님은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멀어지는 걸 볼 거냐면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얘들아? 해양판과 무슨 판이 벌어집니까 얘들아? 해양판이 벌어지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질 때 보면 사실 양 옆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대륙판이 있겠죠? 그치? 사이에 무슨 판이 있어요 얘들아? 해양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대륙판에 비해서 해양판이 훨씬 더 무엇하죠 얘들아? 얇죠? 그치?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이 중에서 누가요 얘들아? 연약권의 멘틀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뜨거워진 멘틀에 의해서 지각의 일부도 녹아 안 녹아? 녹아. 녹아서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뿐만 아니라 밑에서 계속해서 누가 올라와요 얘들아? 연약권의 멘틀이 올라오죠. 그러면 해양 지각의 얇은 요 부분에 누가 보여요 얘들아? 마그마가 보이죠. 이 마그마 때문에 해양 지각의 일부분이 요렇게 볼록 솟아올라요. 볼록 솟아올라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누가 생겨요 얘들아? 높은 산맥이 생기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다 해 고개령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얘들아? 바다 해 고개령. 그래서 여러분들 대관령 추풍령 이런 데를 보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굉장히 얘네들은 저기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높은 지대 맞아요 틀려요? 다른 지대보다 높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야 녹화되는 거 맞냐?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결국 이렇게 올라오다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연약권의 멘틀이 양옆으로 무엇해요 얘들아? 이동을 합니다.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갈 때 이 지각의 판이 서로 멀어져 안 멀어져? 얘네들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해령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갈라져요. 해령이 무엇해요 얘들아? 갈라져요. 해령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깊은 계곡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깊은 계곡. 깊을 열자를 써서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깊은 계곡 열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볼까요? 뭐라고 해요 얘들아? 열곡. 뭐라고 한다 얘들아? 열곡. 그래서 저렇게 열곡이 쭉 나열돼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대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열곡대라고 하는 거야. 무슨 대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부연 설명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가운데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각의 나이가 어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애들이 이제 지각의 나이가 어리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새로운 지각이 올라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여기서 무슨 지각이 올라와요 얘들아? 새로운 지각이 형성돼서 해양판이 넓어진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지각의 나이가 어리다,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다, 셋 다 모두 다 맞는 표현이에요. 진아 여기 봐야 돼. 그 다음에 양 끝으로 가면 옛날부터 있던 땅들이야. 얘네들은 굉장히 오랜전부터 있던 땅들이기 때문에 양 옆으로 가면 퇴적물들이 굉장히 무엇합니까 얘들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요 되게 나이가 많은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껍데기가 두꺼워 안 두꺼워 얘들아? 두꺼운 것처럼 얘네들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여기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죠. 그래서 양 끝은 누구의 나이가 얘들아? 지각의 누구요 얘들아? 나이가 다소 무엇하다 얘들아?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 이제 사실 선생님은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웠죠? 고등부 와서 배웠죠. 선생님 때는 중학교 때 이 지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형이 어디 있는지를 고등부 때 좀 자세히 배웠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몇 군데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디요 얘들아? 대서양, 태평양 이런 곳에는 얘네들이 존재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 깊은 바다에. 그래서 누구입니까 얘들아? 대서양 무슨 해령 얘들아? 중앙 누구예요 얘들아? 해령.
그러면 여러분들 대서양이 어딘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얘들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대서양과 태평양이 어딘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대서양이 어디고 태평양이 어딘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태평양의 동쪽 무엇이에요, 얘들아? 동태평양 누가 있어요, 얘들아? 해령. 요렇게 해서 두 개의 해령이 지금 발견돼서 우리 고등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고요. 얘네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의 멀어지는 화살표가 표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가 있냐면 159페이지인가? 159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을 거야. 완자의 159페이지에 자, 대서양 중앙해령 D 화살표 표시된 거 보세요. D. 알파벳 D 표시된 거 1번 문제 보입니까? 거기 보면 벌어지는 화살표 표기되어 있죠? 걔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지금 교재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 표기해 주시면 좋겠죠? D 지역이 이게 대서양이구나. 그쵸? 아메리카 대륙이랑 아시아 대륙 사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군데만 알아놔도 괜찮은데요. 이 지도만 나오면 애들이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선생님 이것도 외우고 지도를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 지도상에서 몇 개의 위치의 특정적인 명칭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얘들아? 대류판과 무슨 판이 벌어져요, 얘들아? 대류판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대류판과 대류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있어요. 일반적인 동네는 없죠. 저기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일단 대류판이 무엇해요? 가뜩이나 가벼운 애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밀어 올리면 쟤네가 올라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서 벌어져 안 벌어져, 얘들아? 땅을 벌리죠. 벌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때 원래 있던 땅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쳐 올리면 무엇합니까? 옆으로 가면서 올라가면서 판이 계속 무엇해요, 얘들아?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지형이 형성되냐면 계단형 지형이 형성이 돼요. 자, 무슨 지형이 형성돼요, 얘들아? 계단형 지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형 지형이 형성돼요. 선생님 그림 잘 그리지 않냐? 그림 진짜 잘 그리지 않냐? 응? 자칭 강동구 저기 홍대야. 알겠죠? 홍대 미대야.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들아 계단형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걔가 바다가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지형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지형이 자, 우리 무엇이니까?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되게 오지에 있어. 이런 애들이. 누구야, 얘들아? 아프리카 무슨 대, 얘들아? 열곡대. 요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형이 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가 일부러 뭐 일반 동네에선 볼 수 없어. 굉장히 오지야. 드론으로만 촬영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이제 바닷물이 채워져가지고 만들어진 바다가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들 홍해 들어봤죠? 그래서 쟤네들은 원래 대륙판의 상승이었는데 쟤네들이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런 내용 잠깐 봤어요. 자, 2, 3분만 쉬었다 다시 할게요.